기권과 지구 기온 여기 할게요. 48쪽이고요. 자, 일단 이제 기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지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데, 기권을 대기권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권, 공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그 높이를 1000km 높이까지로 생각해요. 근데 1000km까지 사실 공기가 많이 있지는 않아. 거의 지표면 부근에 있고, 지표면 부근에 공기가 더 많아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1000km까지는 우리가 대기권으로 봅니다. 1000km까지는. 대기에는 여러가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소가 78%가 있고요, 산소가 21%가 있고, 두 개 더하면 99%입니다. 나머지가 아르곤이라고 하는 기체가 있고요, 0.93%, 이산화탄소 0.03%, 기타가 있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구조. 기권이 우리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뭐가 층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온을 측정해 보면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지표면 부근에서는 지금 요 X축이 온도인데요.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이게 내려가는 거지. 이게 온도는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온도니까. 온도는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돼요. 온도가 계속 내려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지표면이 햇빛에 의해 데워졌을 거야. 지표면이 따뜻한데, 따뜻한 데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원래 달궈진 데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뭐 후라이팬을 이제 뭐 요리를 한다. 후라이팬을 손바닥 요 근처에 가져가면 따뜻한데, 좀 멀어지면 온도가 높지가 않잖아. 그거를 좀 유식하게 지구 복사선이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뭐 이거를 지구 복사선이라고도 하는데, 지구 복사선이 적게 도달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산꼭대기 올라가면 추운데, 달궈진 데서부터 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워집니다. 뭐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되다가, 근데 왜 갑자기 다시 올라가냐. 이게 올라가잖아. 이게 내려가는 거 이해가 좀 됐는데 올라가네 갑자기. 근데 여기를 올라가는 데를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은 한 20에서 30km 그 높이에 있습니다. 오존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오존층이 여기 있으니까 지구 표면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자외선은 이제 에너지가 높은 빛이어가지고, 자외선 막 쬐잖아. 그러면 막 암세포가 걸립니다. 암세포 같은 거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못 사는데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지표면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지. 아무튼 얘가 자외선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성층권에서는. 자, 성층권에서 봐. 오존층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이다. 근데 딱 요 부분만 온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요 온도 측정해 보면 11km까지가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거기까지가 대륙권이고, 11에서 50km까지는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거기까지가 성층권.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한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다시 또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거는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랑 같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내려가요.
근데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가 중간권이죠. 50에서 80km까지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요. 이거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직접 받아 가지고 가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공기가 되게 희박해요. 그러면 있잖아, 에너지가 같은 양의 에너지가 있어도 데워야 될 애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똑같아도 공기가 희박하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열 에너지가 같은 양의 열 에너지가 있어도. 아무튼 뭐 여기 책에 써져 있는 대로 태양 에너지가 직접 가열된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존층이 없다 그러면은 얘가 한 높이 한 80km까지는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그 오존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이렇게 바뀌는 거고. 다시 특징을 보겠습니다. 대륙권에서는 11km까지인데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가 뭐냐면, 잘 봐요. 이 원래 지금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거거든요. 온도가 낮은 공기가 위쪽에 있어. 온도 낮은 거는 원래 무겁거든요. 무거운 공기는 이렇게 자꾸 내려오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에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주변보다, 물론 주변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맞는데, 어찌됐건 얘는 따뜻한 공기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류가 생깁니다. 대류가. 그래서 대륙권에는 대류가 많이 생긴다. 대류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일단 기상현상이 생겨요. 기상현상. 구름과 강수 이런 거 배우는데, 대류가 일어나면 공기덩어리의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면 수증기가 응결해 가지고 기상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륙권에는 막 구름도 있고 비도 내리고 이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다. 여기 대륙권 특징이야. 그 다음에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대륙공계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성층권은 11에서 50km까지인데, 잘 봐요. 이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어. 그러면 이건 안정한 층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게 무거우니까, 무거운 게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게 위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막 대류가 안 일어나. 성층권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중요해. 대기가 안정하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대류도 안 일어나니까 구름도 안 생겨요. 구름이 없습니다. 기상현상이 없습니다. 기상현상이 없다. 응? 성층권에서는 공기덩어리 상승이 일어나야지 원래 구름이 생기는데, 그럼 대류가 없잖아요. 그럼 기상현상도 없어요. 그러면은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아래에 막 있고 막 천둥치고 번개치고 막 태풍 불고 이래도 비행기가 이 위로 지나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됩니다. 비행기 항로로. 성층권은 높이 20에서 50km 높이에는 오존층이 존재를 한다. 자, 됐죠? 성층권의 특징이고, 중간권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러면 대류가 있습니다. 온도 높은 애가 아래쪽에 있고 온도 낮은 애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대류가 있습니다. 대류는 있어요. 중간권에 대류는 있다. 근데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구름 같은 게 안 생기죠. 그럼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원래 유성이라는 게 이 공기
와의 마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타는 건데, 원래는 공기 마찰보다도 공기가 압축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타는 건데요. 어찌됐건 유성이 관측됩니다. 네, 별똥별 같은 게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간 권계면에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여기 중간 권계면이라고 해. 중간권과 열권의 경계면을, 중간권 계면에서 온도가 제일 낮다. 온도 제일 낮다는 거죠. 한 마이너스 80도씨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열권은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대류가 없는 겁니다. 대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기 매우 희박하고, 그럼 공기가 희박하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요. 공기가 원래 많이 있어야지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적은데, 자, 공기가 희박할수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오로라가 보입니다. 오로라가 나타나는 거는, 오로라라는 게 원래는 이게 플라즈마 상태 같은 게 돼야 돼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하여 빛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위도 지방에서 잘 관측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열권에서 관측되는 겁니다. 열권에서. 어디지? 열권? 오로라가 관측되는 곳은 열권이다.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된다. 인공위성을 아주 멀리다 쌓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구랑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권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10권 정도 궤도에 있어요. 아예 우주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 한 10권 정도 궤도에 있어서 이렇게 통신을 합니다. 될 것 같고요. 된 것 같고요. 자, 대륙권이랑 중간권은 대류현상이 있는데, 기상현상은 대륙권만 있어요. 왜냐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현상도 없다.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가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상현상도 없고요. 옆에 칸 채우기 할게요. 자, 지구 표면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기권, 두 글자 기권. 기권의 구분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로 한다. 대류가 활발하고 기상현상 나타나는 층은 대류권이다. 대기가 안정하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이고, 대류가 잘 일어나고 유성이 관측되는 층은 중간권인데, 그런데 대류가 있어도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곳은 열권이고, 높이가 20에서 30km 거기에 존재하는 애들은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자외선을 흡수하는 층이다. 알고 갔죠? 그쵸?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봐 주시고요. 자, 대기는 1000km까지예요. 10km 아니고 1000km까지.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이 더 많아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각 층의 이름을 쓰시오. 가가 밑에 붙어 있네요. 밑에부터 대류권, 성층권. 성층권 안에 오존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성층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 열권 쓰시면 됩니다.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가랑 다고요. 대기가 안정한 층은 나랑 라입니다. 라도 안정해요. 라도 안정합니다.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은 가고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납니다. 기권의 각 층 이름과 각 층에서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까닭. 자,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은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중간권은 이제 디귿입니다. 예, 대륙권과 이유가 같고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대륙권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 존재하고 기상현상이 있다, 이거 고르시고, 기역은 대류가 있고 유성이 관측된다, 이런 거는 중간권 고르시고요. 오로라가 나타난다,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이거 열권이고요. 오존층이 존재하고 장거리 비행로로 활용된다,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되고,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는 층은 대륙권이고요. 어떤 경계면에서 최저 기온이다, 중간권계입니다. 중간권계. 중간권과 열권의 그 사이를 중간권계면이라고 해요. 열권계면이라고 하지 않고 중간권계면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 50쪽. 지구 복사 평형. 지구에 이게 태양빛이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계속 따뜻해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52쪽에 먼저 보겠습니다. 52쪽. 52쪽에 이제 실험하는 걸 보면, 자, 좀 검게 칠해야지 복사선이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게 칠해서 실험합니다. 검은색의 알루미늄 컵에 적외선 등을 켜요. 온도계 꽂아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켜니까 처음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25.4, 29.8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쵸?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분 후에는 48.8, 48.8, 48.8 일정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들어오는 복사선의 양이 나가는 복사선의 양보다 많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가 내보내는 양이랑 얘가 들어오는 양이랑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온도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는 게 똑같을 때 복사 평형에 도달한 거고,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이 자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출량이 작았는데 흡수량은 많았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방출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똑같다,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를 데워주는데, 지구도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두 군데에서 설치를 하면, 요 태양에 가까운 애는 온도가 높게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태양에서 먼 애는 온도가 낮게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적외선 등은 태양,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하고, 자, 알루미늄 컵 속에 공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 않는 까닭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그때를 복사 평형이라, 복사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자,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1번에서 3번. 그거 보면 이제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속이라는 말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다가 일정해지는 거고, 20분 전에는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틀린데, 왜냐면 방출하는 것도 있는 거야. 사실 모든 물체가 사실 열 에너지를 조금씩 방출합니다.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은 사실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20분 이후에 컵 속의 공기는 복사 평형을 이루는 게 맞고, 그때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거고요.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여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가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 평형. 복사 평형 상태, 복사 평형. 나 구간의 온도 변화를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좀 내용을 조금 더 보고요. 복사 평형에 대해서 좀 알아본 거고, 50쪽에 다시 보겠습니다. 50쪽에. 자, 하여튼 지구는 복사 평형 이루고 있는데, 복사 에너지라는 거는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인데, 원래 다 이렇게 복사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적외선 형태로도 나오고 가시광선 형태로도 나옵니다. 모든 물체는 사실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완전 온도가 절대 영도가 아닌 이상은, 절대 영도 물체는 없으니까 다 나옵니다. 태양에서는 주로 가시광선 형태로 나와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써놔. 가시광선 형태로 나옵니다. 뭐 자외선도 있긴 한데 주로 가시광선으로 나가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으로 나갑니다. 적외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는 많아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일단 해. 지구까지 오는 거를. 근데 그 중에 30%가 오자마자 반사돼요. 30%가 오자마자 반사됩니다. 나머지 70이 남죠? 그러니까 뭐 구름이나 이런 데서도 반사돼서 나가고, 지표면에서 반사돼서 나가고, 그런 게 30%. 나머지 70인데 그 중에 50%가 지표에서 흡수가 되고, 20%는 대기에 흡수가 돼. 아무튼 지구로 들어온 건 70이에요. 들어온 거는 이거 합쳐서. 이게 이제 지구에서 나가는 건데, 지표에서 방출되다가 대기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데,
어찌됐건 나가는 애를 다 합치면 얼마지? 나가는 애 합치면 70이지. 그러니까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기 때문에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햇빛이 계속 비추고 있어도 지구도 그만큼 내보냅니다. 근데 요 그림에서 이제 요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요거 지표로 재방출. 그러니까 기권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가버릴 텐데, 이 대기를 데우고 난 다음에 나가요. 대기를 데운 다음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지구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온실 효과 봐요. 온실 효과.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높아지는이 아니라 높게 유지되는 그런 것은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높게 유지되는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온실 효과는 사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써놔. 좋은 거야. 응? 온실 효과는 좋은 겁니다. 온실 효과가 만약 없잖아? 그럼 달이나 지구나 거의 태양이랑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엄청 더웠다가 엄청 추웠다. 그런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온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8도씨야. 이러면 못 살아요. 왜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 물이 있어도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달에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를 데우고 나가요. 그러면 이 데운 애가 우리한테 또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재방출하기 때문에 한 15도씨 정도가 되고, 이러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온실 효과가 있으려면 이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적당히 있어야 돼. 적당히. 많으면 안 되고. 알겠죠? 온실기체가 적당히 있어야지 온실 효과가 나타나서 복사 평형을 이루면서도 따뜻하다.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심화 개념인데, 복사 평형이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루는 거 맞는데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잘 봐요. 햇빛이 나란하게 옵니다. 근데 이제 둥글다 보니까 적도 부근에서는 빛의 양이 많이 받고요. 요 고위도 부근, 극지방에서는 빛이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고위도 지방은 작고 저위도 지방은 많아. 근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근데 요 정도로 돼. 요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러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남아. 사실 에너지가 남으면 복사 평형을 못 이루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에너지가 남으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덥기는 해도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가 덥기는 하지만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 극지방도 마찬가지야.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 상태고, 그러면 온도가 계속 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춥기는 한데 계속 추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요 에너지 남는 거를 에너지 부족한 대로 이동을 시켜줘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 순환이 요거를 에너지를 이동시켜줍니다. 이거는 대기 순환이 있고, 뭐 해류, 뭐 해수 순환, 요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지구가 위기다 이런 말 얘기하잖아. 그쵸? 실제로 그렇고,
온실효과는 좋은 거지만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온실효과는 일정하게 그 온도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건데, 높게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건데, 계속 높아지는 현상은 안 좋은 겁니다. 응? 이거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이산화탄소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온실기체,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집니다. 1850년대에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석탄, 석유 합쳐가지고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집니다. CO2가. 근데 그거랑 같이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해요. 그쵸? 평균 기온 상승하고 있죠? 지금 뭐 1도는 높아졌네. 1도 높아졌는데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1도만 높아져도.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온실기체 배출량 줄이기.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메테인도 있긴 하지. 메테인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나무 심어야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죠. 광합성을 하면서. 쓰레기 줄이고 자원 재활용해야 되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석탄 소비를 덜 태울 수가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 개발하기. 그러니까 화석연료 말고 다른 것들, 화석연료 말고 뭐 풍력이나 뭐 빛에너지라던가 태양빛에너지라던가 뭐 조력이라던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고 이런 것도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노력이긴 합니다. 자, 한 점 채우고요. 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복사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복사평형. 지구 복사평형, 태양 복사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에너지 양이 같으니까 지구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온실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높게 유지가 되는 거고, 높아지는 거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세요.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같아야지 되는 거고요. 복사평형 상태에서 물체 온도는 일정한 겁니다. 자, 들어오는 걸 100%로 했을 때, 100%라고 했을 때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70입니다. 왜냐면 요게 30이 날아가는 거예요. 30이 오자마자 반사 흡수되는 거 요거 합쳐가지고 70이고요. 그러면 이제 반사되는 양은 30이 되는 겁니다. 근데 70 들어와서 70 나가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 나갑니다. 이해 가시죠? 지구는 뭐뭐가 있어서 뭐뭐가 일어나므로 온실기체 쓰면 될 것 같다. 온실기체가 있어서 대기라고 쓰면 되나? 여긴 대기라고 되어 있네. 괜찮습니다. 온실효과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룰 수 있다. 온실기체가 아닌 거, 산소랑 질소는 온실기체가 아니고요.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입니다. 온실기체라는 게 뭐냐면 지구 복사선을 흡수하는 애들을 말해요. 요런 애들은 지구 복사
복사선, 이게 적외선이거든요. 사실 적외선. 적외선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했다가 재방출해. 그래서 온실기체는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고요. 온실효과가 약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화돼서 최근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나타났다. 맞는 이야기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은 대체로 낮아졌을 것이다. 높아지죠. 왜냐면 빙하가 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열팽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바닷물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부피가. 그래서 평균 그 해수면은 높아지는 겁니다. 53쪽 볼게요. 이건 아까 했고. 자, 그래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평형을 이루는데 그림이 잘 돼 있네. 봐봐. 얘가 요렇게 들어와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지방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요. 에너지가 남는 거고요. 극지방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이걸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서 복사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 몇 분이지? 30분이네. 자,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겠는데? 유제 1, 2번 일단 1, 2번만 1번부터 4번 2번부터 4번까지 해보십시오. 대기와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70이죠.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하는 거는 30이고요. 근데 흡수한 게 70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70만큼 나갑니다. 그럼 그림에서 ABC 관계, A는 B랑 C 더한 거랑 같은 거네, 그쵸? 근데 B는 이항한 거지. A에서 C 뺀 거랑 같은 거고, C는 A에서 B 뺀 거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을 쓸 수 있지. 쓸 수 있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 흡수되는 에너지 양은 20이랑 30도에서 50이구나. 20이랑 50도에서 70이고요.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되는 것은 100에서 20이랑 50 빼야죠. 50 빼면은 30. 그래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양은 50에다 20 또한 70.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복사에너지는 요 중에 D입니다. D. 데워진 공기가 재방출하는 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표로 방출하는 거 이거 D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같이 할게요. 5번은 자, 가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맞아요. A는 남는 에너지, B와 C는 부족한 에너지고, 고위도에 남는 에너지, 아니에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틀렸고, A의 면적은 B 더하기 C랑 같고요. 자, 위도 38도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 양 같다. 여기 맞아요, 이게. 여기 38도 정도 돼, 이게. 5번은 맞는 거고요. 자, 내신 쑥쑥에 지금 해보십시오. 54에서 1번
17번에서 18번까지. 기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일정하다 그런 거 아니고 변화가 있고요. 대부분의 공기는 대륙권에 있습니다. 대륙권에. 그 다음에 질소, 산소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게 맞아요. 기상현상은 뭐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게 기상현상입니다.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입니다. 1000km까지. 100km까지 아니에요. 4번 답이고,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A랑 C입니다. A랑 C. 대륙권과 중간권. 그 다음에 A는 수증기가 없다. 틀렸고, A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순이고요. B층은 성층권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렇고요. C층에서는 중간권이죠. 대륙과 있지만 기상현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맞고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대기가 안정하여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건 성층권이죠. 성층권. 오존층이 태양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것도 성층권이죠. 그렇죠. 답은 3번. 자, 4번에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간권에 오로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열권이고, 열권. 중간권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대류 일어나고, 열권 공기가 희박한 거 맞고,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이거 맞네요.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안정하여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안정하다라는 거는 이제 성층권 아니면 열권인데, 오존층이 있다. 이건 성층권이죠. 4번이고요. 오존층이 있는 거는 성층권입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써야 되는데, 오존이 있다. 성층권. 성층권. 인공위성 궤도는 열권입니다. 열권. 일단 눈, 비, 기상현상은 대륙권. 네, 상층부에서 유성이 관측된다. 유성은 중간권. 그럼 이제 아래서부터 쓸 거니까 다나라가 아닌가요? 다가나라구나. 다가라나. 미안해요. 다가라나. 다가라나. 4번.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3번처럼 되는 겁니다. 중간 건계면까지는 떨어졌다가 열권에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복사에너지구나.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는 물질에 도움 없이 전달되는 에너지가 맞아. 1번이 답이네. 복사에너지. 도움을 받아구나. 받지 않아야 받지 않아. 미안해. 받지 않는 거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만 아니고, 온도 낮은 애도 우리 입장에서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열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애들도 복사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태양이 흡수하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태양의 방출.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에 관계없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 모두 같다. 아니고요. 온도가 높으면 복사에너지양 많은 거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양 같다. 맞죠? 5번 답이고요. 복사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지구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알루미늄 컵은 지구,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컵 속의 공기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한다가 아니에요. 복사 평형에 이르려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고르시면 되고, 자, 10번. A 구간에서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B 구간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흡수도 하고 방출도 하는데 양이 똑같은 거야. A 구간이 복사평형이 아닙니다. B입니다. B. 1번 고르시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D의 수식관계로 옳은 것은 A랑 D랑 같은 게 아니고요. BC 더한 게 D랑 같아야 돼. BC 더한 게 D랑 같아야 돼. BC가 흡수하는 거고 방출하는 게 D이기 때문에 BC 더한 게 D랑 같아야 돼. 이해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답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 보시면 지구에서 흡수하는 양은 100%가 아니고요. 여기 30 나가고 요거 20에 50 해가지고 70이죠. 70 틀린 거니까 2번. 그 다음에 13번에, 자, 지구 온실 효과와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온실 효과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진다. 맞는 이야기고요. 온실 기체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있다. 맞는 이야기고,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고요.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네, 4번. 그 다음에, 자, 달에서는 온실 효과가 없는 거고요. 지구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복사평형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도 복사평형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에서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균 기온은 나가 더 높습니다. 나보다 가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높습니다. 나가. 3번 답이고요. 그 다음 15번에, 자,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그때 관여하는 기체는 온실 기체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는 건데, 질소나 산소는 온실 기체가 아니에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게 온실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옳지 않은 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가 맞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거죠. 3번, 2번. 틀린 거 찾는 거 2번. 17번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 녹고 육지 면적이 줄어들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육지가 줄어드는 거지. 열대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가뭄이나 폭염이나 홍수 이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번. 그래서 숲을 보존하고 가꿔야 되고, 일회용품 사용 뭐 이런 거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온실기체 배출량 늘리면 안 됩니다. 3번이고요. 서술형이랑 실력 탄탄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있어서 할게요. 마저 할게. 기권을 A에서 D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자, B층의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C층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대류는 있으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류는 있어요. 근데 A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까닭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B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이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서, 간단히 썼어요. 그
그 다음에 지구와 다른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까닭은 다음 용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대기가 있죠.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쓰시면 되고요.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게.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만큼 방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체 성분인데요. 여기 질소고 산소인 거 아시죠? 옳은 것인데 A가 질소가 맞네. 1번 답이고요. 자, 옳은 것은 A와 B는 적외선 등을 켜면 바로 복사평형을 이룬다.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복사평형을 이루는 온도는 B가 더 높습니다. 이거 맞아요. 가까운 곳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빛이 원래 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2번 답이고요.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온실효과인데 지구 대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그렇긴 하고 A의 양은 B와 C의 양을 합한 것과 같다. 아닙니다. B랑 같은 거예요, 그냥. 그쵸?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